안녕하세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TV입니다. 아티스트TV는 미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컬렉팅,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컬렉팅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 아트마켓의 중심, 뉴욕에서 활동하는 진짜 컬렉터의 생생한 미술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의 조건 중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표성은 시대적 대표성이라고도 하는데 작가들은 이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품의 내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시대성 또한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트 컬렉터의 취향이 작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편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훌륭한 예술 작품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시대적 대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작가의 작품 안에서도 그 작가의 작업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 작품이 있듯이 대표성이 있는 작품이다 라는 말은 동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한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인상파 화가 중에 우리 떠올리면 모네, 마네 이렇게 떠올리죠? 이런 것처럼 인상파적인 작품을 한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네나 마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작품이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의 대표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대중의 인정, 전문가적 인정, 그리고 시장에서의 인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순서는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이 작품은 대표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라는 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중에게 먼저 인정을 받던 전문가가 먼저 알아보던 시장이 먼저 이 작품을 인정하던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중의 인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가는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시장에서 가격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나면 서서히 대중들이 그 작가에 대해 알게 되는 순서로 작가의 대표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예전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라던가 그 이전의 중세 시대에는 대중의 인정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왕이나 교황이 그 작가의 시장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만 대표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SNS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 공식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대중의 취향이나 의견이 주류 미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다음 리서치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트트래픽의 2018년도 자료입니다. 미술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가장 팔로워 수가 많은 미술 계정은 역시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네요. 세 번째는 누군가요? 뱅크시라고 하네요. 그 밑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테이트 뮤지엄, 영국에 있는 테이트 미술관,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그 다음에 아트 바젤까지 미술관 아니면 아트페어 같은 큰 기관들인데 뱅크시라는 개인 계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2018년 10월 5일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는 104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경매에 낙찰된 그림이 탕탕탕 낙찰이 되자마자 분쇄기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품은 길거리 화가로 알려진 뱅크시의 풍선가 소녀로 뱅크시의 작품 중에는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이 분쇄된 것은 작가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것을 위해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작품을 낙찰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 작품은 분쇄되었지만 그 사건 또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더더욱 상승시킬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뱅크시는 영국 작가로 자신을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칭합니다. 아직까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의 본명이나 신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해요. 대부분 그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벽화를 그리는 화가였는데 그림에는 항상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길거리 벽화를 그리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경찰에게 공공시설 훼손으로 체포된 적이 있기도 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그림을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스텐실을 하듯이 큰 종이나 시트에 오려낸 다음 밤중에 몰래 길거리로 나가서 스프레이로 몇 분 만에 재빠르게 뿌리고 도망가는 식으로 작업을 해나갔는데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점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낙서라고 하기에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뱅크시는 또 2005년부터는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도둑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리 루브르 미술관 그리고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몰래 작품을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는 카트미는 원시인 그림을 몰래 걸었었는데 8일 동안이나 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자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는 제도권의 권위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유명 미술관에다가 몰래 그림을 걸어두면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이런 식으로 풍자한 거죠. 또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자신의 작업을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한마디로 뱅크시의 전용 갤러리인 셈이죠. 뱅크시는 2013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또 한 번 치는데요. 그는 노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60, 개당 $60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단 3명만이 총 8작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비꼬는 전시였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뱅크시는 단순히 그래피티 작가로서 벽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전시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뱅크시에게는 한마디 하고 싶네요. 뱅크시,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욱 갖고 싶어. 이렇게 SNS로 알려진 뱅크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라면 매우 스마트한데 단순히 마케팅은 아닌 것 같네요. 작가의 작품 자체의 진정성, 독창성, 그리고 시대적인 메시지와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 등에서 주류 미술계의 전문가들은 이 작가를 주목했습니다. 마켓 또한 뱅크시의 작품을 손에 넣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뱅크시는 대중의 인정으로부터 전문가와 시장에서의 인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대표성을 가지게 된 작가의 예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작품의 대표성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 대중의 인정, 전문가적 인정, 시장에서 인정은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대표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중 대표성, 그 중에서도 시장의 인정을 우선 타깃으로 한 작가 데미안 허스트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미술 투자에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고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사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